자, 탄력성 한번 봅니다. 자, 탄력성을 보시면은 이 물리학의 개념이잖아요. 원래 이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이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게 뭐다? 탄력성인데, 이 자극을 주었을 때 우리는 경제이론의 알프레드 마샬 학자가 경제에 도입을 하면서 자극은 가격이고 반응은 수요량이나 뭐 공급량이 되겠죠. 자, 수요량이나 뭐 공급량을 의미하겠는데, 이 우선은 탄력성 관련해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탄력적. 근데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럴 때를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는 걸 우선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탄력적, 비탄력적은 100페이지의 왼쪽 단의 밑에 나와 있어요. 100페이지의 왼쪽 단 밑에 보시면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아까 수식, 수요의 탄력성은 수식이 몇 개? 3개. 이걸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수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탄력성은 2로 표현을 해요. 일렉트리서티, 가격은 P, 프라이스에서 약어로 이 P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이 분수식에서 밑에는 분모고 위에는 분자가 돼요. 네? 자, 이때 자극을 주는 가격, 그럼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이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가면 돼요. 분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자, 여러분, 율은 뭐죠? 퍼센티지의 개념. 그러면 가끔 가격의 변화, 분으로 출제하기로 하는데, 분이 아니라 율, 퍼센티지. 가격이 1% 변한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배웠죠? 우리 수요 법칙이 뭐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데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니까.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옛날 시험에 가격이 5% 변했을 때 수요량이 7% 변했다. 그럼 얼마? 5분의 7이니까 얼마? 1.4. 1.4. 이게 정답. 나누기를 못해서 틀립니다. 그게 2번 출제했거든요. 여기 또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20% 변했어. 그러면 또 얼마? 2. 해서 2번 출제했어요. 간단한 문제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분모 분자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100페이지에 그 표가 나오고 우리가 그림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뭐를 기준하냐 하면요, 1을 기준. 그러면 이 1을 기준했을 때 0과 뭐 사이? 무한대. 수가 커지는 무한대일 때 하나, 둘, 셋. 요 사이 4개. 요거 5개.
그래서 범위를 5개로 나눠요. 이를 기준해서. 그래서 수익 가격 탄력성의 범위를 보는 건데,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자, 그림에서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이다. 1을 기준했으니까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이란 말을 써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 자,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원점.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원점에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라고 해.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직각쌍곡선은 Y축과 X축 요 두 개를 곱해요. Y축, X축을 곱한 요 값이 일정한 뭐가 된다? 상수가 돼. 자, 여러분 옛날 우리 중학교 때 보면 Y를 꼬르 X분의 K. K가 상수 일정 값일 때, K가 1일 때 1 때 X, Y 값 넣으면 연결하면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이거 곱해주면 돼. X, Y 꼬르 K. 일정한 상수 K 값이 나와요. 예? 여기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입니다. 예?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에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다. 자, 그러면은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탄력적. 비탄력적. 0과 1 사이 때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요 값이 얼마다? 1보다 뭐? 작다 이 말이에요. 1보다 작다는 것은 뭐죠?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0.5%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수요량의 변화율. 자, 26회와 29회 두 번 출제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 볼 때 어디가 여기 1%면 여기 0.5%니까 요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두 번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수식을 알아야겠죠. 비탄력적은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때 그래프는 이런 형태. 기울기가 급해요. 자, 예를 들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만 증가하는 경우를 비탄력적인 그래프. 자, 그러면 수익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때는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냐?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익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그럼 이 기울기가 급한 것이요. 계속 급해서 뭐가 된다? 계속 급해서 이렇게 수직선이 돼.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수직선. 수요량이 뭐가 됐다? 고정.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29회 시험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량은 고정된다? 맞죠? 근데 시험에 완전 비탄력적인데 시험에는 완전 탄력적으로 출제했어요.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때는 수요량이 뭐가 됐다? 고정됐다.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됐기 때문에 수직선이지. 수요량이 뭐가 됐어요? 고정됐다. 수요량이 고정됐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클 때는 또 탄력적이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수요
수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인데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적. 자,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런 형태.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띈다. 완만한 형태. 자, 이 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그래프를 연결 잘 시키시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무한대다. 수가 점점 커지는 무한대 가면은 또 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냐면 완전자를 또 붙여요. 자, 여러분 30회 시험에 또 완전 탄력적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30회 시험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빨리 그래프를 뭘로 가야 돼? 네? 수평선.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야지. 이렇게 수평선. 그죠? 수평선. 네. 수평선일 때로 완전 탄력적. 가격이 약간 미세하게 하락을 하면요,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연결, 기본적인 사항인데 연결을 잘 시켜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우리가 총 수입에 있어서의 관계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보시면요. 자, 우선 총 수입은, 자, 수입 가격 탄력성과 이 총 수입인데, 총 수입은 가격에 뭐를 곱한 거? 수요량을 곱한 거. 자, 이럴까요? 자, 요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어느 면적? 요 면적이 총 수입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가격은 100원. 우리는 수요량은 100개. 그러면 한 개당 100원에 100개를 곱해주면 얼마? 10,000원이죠. 그럼 요 직사각형 면적이 10,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10,000원. 이게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은 대폭 늘죠. 그러면 이 가격과 요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총 수입인데 이 면적은 빗금친 면적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크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총 수입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많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총 수입은 뭐다? 감소한다. 자, 이걸 20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가격이 오르면 총 수입은 뭐다? 탄력적일 때 뭐한다? 감소한다. 자, 이번은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일 때 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또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총 수입인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을 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해준 어느 면적? 또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총 수입은 빗금친 면적보다 이 면적이 작으니까 총 수입은 뭐 한다? 감소해요. 그럼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가 미미해서 총 수입은 뭐 한다? 증가를 하는데, 요거 가격이 오르면 총 수입 증가인데, 오늘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이 되겠죠. 총 수입. 자, 30회 시험은 요거 출제했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이 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빗금친 면적이
총수입인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면적? 요 직사각형 면적이 총 수입이 되죠. 예, 이 가격과 요 수요량 곱한 그럼 이 면적이나 이 빗금친 면적이나 똑같아요. 왜냐? 이 자체가 뭐죠? 총 수입인데 총 수입은 일정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직각쌍곡선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든 가격이 상승하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 짐은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 몇 회? 30회 시험. 그럼 작년에 뭐 출제했냐? 여기서 또 출제했어. 작년에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 구했어. 그때는 여러분 단위 탄력적일 때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 수입이 극대화가 돼. 단위 탄력적일 때 그 그림은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니까 그거는 그 내용을 출제를 했어요. 그 문제를 좀 더 풀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02페이지 보시면은 또 5번 출제를 했었죠.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요거 있죠? 여기서 5번 다 나온 게 있어. 뭐냐? 대체제. 여기 5번 다 출제했어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체제입니다. 자,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것은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탄력적이 된다. 자, 여러분 대체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품 소비하는데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돼? 대체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대체제가 있으면요,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 다른 상품 소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이 쉬워지죠? 이동이 쉬워지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이동이 쉬워지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대체제가 있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여러분 소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자, 여러분 그 4인 가구 기준 한 달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하세요? 여기 상당히 큰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큰 돈인데 전화요금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선전화. 유선전화 쓰긴 쓰세요? 네? 안 쓰죠? 네? 저도 유선전화 없앤 지 오래됐어요. 집에 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기본요금 3,000씩 내야 되냐? 에이, 필요 없다. 네? 요즘요, 유선전화가 없어졌어요. 거의. 예? 다 휴대폰 가지고 다 하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세월이 기술이 막 바뀌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항상 편한 걸 찾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근데 스마트폰이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사용료가. 근데 그게 우리 일반 전화요금 1년치 요금을 한 달 내시더라고요. 그만큼 비싼 건데.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래서 무슨 상품이야?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탄력적인 상품, 사치품이에요. 스마트폰 자체가. 자, 가격도 비싸잖아요. 100만 원 정도 하시고 스마트폰 비싸고 사용료도 비싸고 탄력적인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요즘 보시면은 농산물이나 생활 필수품은요, 가격이 폭등 폭락에 관계없이 여러분 일정한 양은 소비해야 돼.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생필품, 농산물은. 근데 사치품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가끔 어떤 분은 또 강의하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인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럼 가격이 약간 오르면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량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요. 맞지요? 근데 문제 예의가 있잖아요. 가격이 오를수록 더 소비하는 사람들. 그거는 예외야. 예외. 그걸 뭐라고 하셔서 예외적인 형상. 남이 하니까 내도 하겠다. 예? 그런 형상이 이제 나와요. 밴드웨건 이펙트도 있고 베블렌 이펙트도 있고 예외적인 형상이 가끔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찜질방 같은 데 가시잖아요. 찜질방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돼요? 비슷한 뭐를 이제 한다 하면요. 거기 안 가요. 다른 데 가지. 예? 그런 게 또 이제 하나의 수위가 그건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여러분 수위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 자, 탄력성 할 때 그런 걸 좀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치품은 무슨 상품? 탄력적인 상품. 자,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는 비탄력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에요. 또 그런 것들 국가마다 또 달라. 민족성이라든지 국가 인종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상품이 약간 달라집니다. 자, 기간의 장단. 여기 2번 출제를 또 했고 한 번은 정답 물었죠.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길어지는 장기로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용도. 자, 우리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뭐다? 비탄력적이에요. 자, 여러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간다. 용도별로 세분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상업용, 뭘로? 공업용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세분화된 시장. 그럼 예를 들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안에서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치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 부동산끼리는 뭐가 돼요? 탄력적이 된다. 자, 그리고 또 거기 또 6번에 끝나갈 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어떻게 돼요?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 질문도 한번 정답도 물었었죠. 자,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 104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자, 수의 탄력성의 두 번째로서 수의 소득 탄력성으로 한번 갑니다. 자, 소득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은 가격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게 뭐죠? 소득이라는 우리가 자극을 주고 있어요.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이죠. 인컴에서 여기서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분자로.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보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린 전문 용어로 정상제 또는 우등제란 말 써요.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뭐죠?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 또는 우등제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니까 뭐죠? 0보다 크다.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0보다 작은데 이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라고 해요. 열등제.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 자,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소금, 간장 등의 이것을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중간제 또는 중립제.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 있다. 수요. 자, 세 번째는 자, 여러분 105페이지에 오시면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동차 차도가 두 개 만나면 교차로가 생겨요. 이 교차는 상품도 몇 개 나와야 되죠? 두 개가 나야 돼. 교차가 나오면 문제에서 하여튼 상품이 두 개 떴다. 그러면 교차야. 예? 상품이 이렇게 X 상품, Y 상품 이렇게 두 개 떴다. 예? X, Y 상품 두 개 떴다 하면은 교차.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그래서 가격이 1% 변했다. 예? Y 상품 가격이 1% 변했을 때 관련 있는 X 상품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 측정하는 지표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다. 하여튼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뭐가 된다? 교차 탄력성이다. 자, 예를 들까요? 커피.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면은 홍차 수요는 뭐 한다? 증가를 하겠지. 자,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하거든요. 그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때 커피와 홍차는 서로 어떤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가 돼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는데 커피 수요량은 뭐 한다? 수의 법칙에 따라 감소하면은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줄어들죠.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 커피 프림 두 상품의 관계는 보완제.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제로면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럴 때는 서로 각각 커피와 자동차는 독립적인 상품. 자, 시험 문제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이 있고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교차가 이게 여러분 보기 막 어려운가 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거든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보시면은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의 가격 탄력성. 자,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 근데 아파트죠? 아파트가 나오면은 여기도 아파트가 나와야 돼. 자,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6%. 자,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 수량은 몇 프로? 4% 감소했는데 얼마? 우리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얼마? 0.25. 예?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이잖아요. 음수가 아니니까 0.2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나오죠?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인데 아파트 가격은 16% 올랐는데 다세대 주택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달라야 돼. 다른 게 나와야 교차거든요. 다세대 주택 매매 수량은 몇 프로? 8% 증가했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0.5. 0보다 크죠. 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0보다 크니까 서로 어떤 관계? 대체 관계. 그래서 1번 정답. 요거 말만 길었지 어려운 유형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3개이죠. 여기서 시험 문제 제가 보기엔 2문제 낼 것 같아요. 탄력성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공급. 이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차로. 자,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이 값 자체가 플러스니까 절대값은 필요가 없어요. 이 값 자체가 양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또 10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특징이 있는데, 자, 또 우리 수요처럼 뭐를 기준? 1을 기준. 1을 기준했을 때 이때를 단위 탄력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거기서 그림이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 단위 탄력적. 자,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항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하면 이제 공급이 이제 항상 자가 들어가니까 항상 1이지. 예? 시험 지문에 탁 내면 또 잘 틀립니다. 항상 1이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예?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0과 1 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 또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뭐죠? 탄력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데, 자, 시험 지문에 요걸 출제를 또 했었죠. 예? 29회 시험에 요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29회 시험에 출제한 지문. 자,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공급 곡선이 뭐다? 완만한 형태를 띈다. 공급 곡선이 완만하다. 자, 이때는 비탄력적. 0과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인데 이때는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 어디가 가격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비탄력적. 이때 그래프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그러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완전자를 또 붙여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무슨 형태? 수직선. 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데 공급량이 뭐가 돼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자, 이때는 우리는 공급량이 또 고정되어 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로 가면은 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 뭐가 되죠? 수평선.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를 완전 탄력적. 수율을 알면요, 그대로 오는데 뭐만 다르죠? 단위 탄력적만 다르죠.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급하고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뭐만 다르고 있다? 단위 탄력적만 수요 공급이 달라요. 그것만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109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자 생산량,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기술 수준인데, 여러분 스마트폰처럼 공급 주기가 빠르잖아요.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공급 주기가 빨라져요. 이런 것은 탄력적인 상품. 자, 여러분 농산물 같이 좀 상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 자, 공급량 측정 기간의 장단인데, 여러분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면 탄력적인 상품. 자, 여러분 그 시험에 주의해야 될 건 4번, 5번 요거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5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이 빨라지죠. 공급이 빨라지면 탄력적. 그럼 반대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늦어지니까 이때는 뭐다? 비탄력적인 상품. 공급이 빨라져야 탄력적입니다.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는데, 여러분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비탄력적.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완화되면 공급이 쉬워지면 뭐다? 탄력적. 공급이 쉬워지면 탄력적이고 공급이 어려워지면 비탄력적.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자 110페이지로 갑니다. 균형 가격의 결정. 자,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요도 만나죠. 자,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다 만나요.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 뭐라고 하냐?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거래량이라고 해요. 자,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자, P0.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몇 개? 자, 나는 10개만 소비하겠다. 그런데 비싸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나는 50개 생산하겠다. 그런데 공급량은 50개고 소비자는 10개만 소비하니까 50개에서 10개를 뺀 이만큼이 시장에 남아요. 이걸 우린 전문용어로 공급량이 시장에서 초과된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인데 뭐죠? 수요 량은 지금 몇 개? 10개. 공급량은 몇 개죠? 50개니까 공급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때를 초과 공급인데 우리 시장에서 재고는 없다고 전제를 해요. 그럼 재고는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재고가 있으니까 공급자 간에 뭐 한다?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하죠. 이게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근데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가격이 밑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P1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낮으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팔수록 손해죠. 수익이 악화되니까. 공급은 몇 개 했어요? 15개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소비자들은 50개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크기도 이 크기만큼 시장에 뭐가 발생한다? 수요량이 더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초과 또 수요가 발생을 했다. 초과 수요. 자, 시장에서 수요량은 몇 개냐 하면 지금 50개인데 공급량은 몇 개? 15개니까 어디가 많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또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가격은 상승을 하죠. 가격이 올라요. 왜 오르냐? 당연히 소비자들이 더 많으면 상품은 적으니까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죠. 자,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을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다? 균형이 이루어져요. 균형. 자, 균형 상태에서는 형성되는 이 가격,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균형 가격, 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준다. 이것을 우리는 시장의 무슨 가격? 시장의 청산 가격,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균형 가격, 시장 가격. 그럼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 균형 상태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몇 개? 수요량도 30개, 공급량도 30개다.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계산 문제 나왔거든요. 이때 요것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문제에서 수요량, 공급량 갖다 놓고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요.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 초과 수요도 없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균형 상태가 된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1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요. 이제 111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균형점 이동이 있죠. 이제 여기서 출제를 하는데 이론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계산 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 하여튼 이 균형점에 이동해서 우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출제를 할 텐데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